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만났었고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박영근 대표라고 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저랑 처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랑 기존에 꾸준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 당연히 힘들지만은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에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 뵙다 보니까는 사실 장중에 어떠한 부분들 바로 전반적인 지수의 변동성을 우리가 직접 몸소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지 못하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하지만은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저희랑 함께 이 노란 톡방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한 주가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힘들었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번 주 어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인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빗대어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주 초반 그리고 주 후반 그리고 주 말 즉 금요일장의 분위기가 정말 하늘과 땅을 바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면은 이제는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 가지 마시고 딱 1시간 동안 본방사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웃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냐? 저희가 꾸준히 교육해 드리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해드리는 상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잠시 뒤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히든 종목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공략을 했거나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를 함께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셔서 같이 하셔서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대응하시고 이렇게 힘든 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일단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양 지수의 이번 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비롯한 최근의 흐름을 지금 무엇으로? 일봉으로 표현해낸 캔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최근의 변동성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6월달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3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증시는 끝모를 하락을 하다가 결국엔 지난 목요일날 2306포인트의 저점권을 기록을 해주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지만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71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거의 20%라는 어마어마한 급락세를 이번 한 달 동안에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주가 특히나 과대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되었던 과정에서 이번 주 장대 음봉이 지금 몇 차례나 연출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고, 코스닥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긴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진짜 힘들었던 투자자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희랑 함께 하셨던 이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도 힘드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매주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노란톡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걱정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로 인한 다음에 대응할 방안을 생각해낸다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해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 지난 목요일 날 소위 말하는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말 그대로 23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다행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코스닥도 역시나 714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700포인트 이탈이라는 우려감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 소위 말하는 뭐가 발생이 됐고 기술적 반등이 발생이 됐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번 주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즉 6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최근에 과대 낙폭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시점을 기회로 살린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예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6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남겨두고 있죠. 물론 이제 7월 1일이 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달만 놓고 보면 이제 사거래일이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난 5월 달, 4월 달, 3월 달로 돌아가게 된데 바로 마지막 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사실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하락을 했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면은 그 포지션이 지지를 받고 회복해주는 모습들이 연출됐고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면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에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에도 눌렸던 포지션이 연출됐지만은 마지막 주에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반등해줬고요. 3월 달에는 이러한 흐름들 그대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자, 4월 달에도 눌렸던 포지션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지지를 받고 꾸준히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어요. 자,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대 낙폭을 형성해 주었던 이 포지션이 추가 하락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주 초반에 눌린다 하더라도 주 중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최근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빗대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점수를 두고 싶다는 겁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주식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100%가 없는 확률 게임이고 그 확률이 높은 곳에 뭐 하면 됩니까? 베팅을 하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의 흐름을 빗대어 바라보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6월달 뭐 이제 일주일 남지 않았던 이 상황을 과거와 빗대어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주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나 주 초반보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객관적이고 단순하게 따졌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수 포지션을 공략을 한다면은 주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본다면은 주 후반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번 달을 제외한 최근에 2월, 3월, 4월, 5월 달 4개월 동안의 마지막 주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눌렸던 부분들이 반드시 지지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던 지난 금요일 달의 흐름처럼 충분히 기술적 반등에 의한 추가 상승 여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비단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통한 차트의 분석을 통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이것을 입각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 게 뭐냐? 차트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슈. 자, 일단은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지난 2010년 이후에 코스닥의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탑 7 안에 들 정도로 지난 금요일 날에 코스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미 한 주 동안에 마이너스 10%가 넘게 떨어졌다가 올라왔을 뿐이지 현재로서는 역대급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축배를 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에 대한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정을 했죠. 무슨 인정을 했습니까? 지금 힘들다. 라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뭐냐면은 반드시 물가는 잡겠다. 즉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가능성, 그중에서도 0.5%냐 0.75포인트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 즉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새롭게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끝자락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긴 터널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긴 터널의 끝자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2024년도나 돼야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1년 6개월 뒤에 아주 먼 미래의 모습이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잡을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실질적인 종착역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슬슬 올라와 주는데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물론 쉽진 않습니다. 왜? 말 그대로 지난 금요일 날 역대급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수급 때문이죠, 수급.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의 증시를 그나마 이끌고 간 게 누구였냐면 기관입니다. 그리고 외인이에요. 문제는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개인들의 매도세가 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 목요일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금요일처럼 갈 것인지가 바로 이날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해서 최근에 가장 우려감을 보였던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개인들의 계좌는 지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난 거고 오히려 반대매매로 인해 가지고 짓누르는 물량들을 반대로 외인들,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이번 주에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시점에서도 개인들이 매도를 했던 물량들을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그나마 추가 낙폭을 만들어주지 못한 채 지지를 보여줬던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런 포지션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목요일처럼 갈 것이냐 금요일처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소위 말하는 2022년도 하반기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시 또 변수처럼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지난주, 즉 이번 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큰 낙폭을 봤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의한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소위 말하는 나의 계좌를 조금씩 플러스로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겪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 계좌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물 최근에도 꾸준히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무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460%나 올라갔었고, 최근에 뭐 코이즈, 미코바이오메드 등등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노란 톡방에서 교육해 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결과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한 주 동안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입니다. 이번 주 어땠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10% 이상 올라온 종목군들을 이렇게 많이 공략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서 이 노란 톡방에서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의 제2의 미코바이오메드, 제2의 누보를 공략하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웃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실수록 이러한 종목군들이 눈에 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으로 적어도 힘든 장에서 내가 회복되는 나의 포트를, 나의 계좌를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왜 들어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희가 최근에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야간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이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뭔지를 이제는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쵸? 한 주 내내 떨어지고 그나마 금요일날 반짝 올라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를 하셨다면 이러한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급등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죠? 정말 대단하면서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뭔지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공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저희는 언제 했습니까? 자, 올라갔다가 눌렸었던 당시에 저희는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이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라고 했죠. 바로 이슈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슈. 이슈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최근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뭔가 이슈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뭐겠습니까? 세력이라고요. 세력. 근데 세력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끌어가진 않아요. 이것만 만들어주면은 알아서 개미들이 1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력들은 처음에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게 언제? 이때 발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1차 상승을 보였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소위 말해가지고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올라갔다가 꺾였습니다. 자, 꺾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은 자, 원숭이 두척 쪽이 한번 부각이 됐고요. 원숭이 두척 쪽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원숭이 두창 쪽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확진자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눌렸던 시점에서 어떠한 선취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매번 얘기 드리죠.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급등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더라? 눌림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눌림 구간에서 우리는 공략을 했다더라. 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했고 통상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종목은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소위 말해서 지수가 우상향을 보이면서 꾸준히 흐름을 끌고 간다면은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꺾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요즘처럼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종목군들 위주로 개별주들 위주로만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급등하는 종목군들 좋아하잖아요. 급등하는 섹터만 보면 너도 나도 달려들잖아요.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섹터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뭐를 찾으시면 돼요? 매가 매수할 수 있는 선침의 자리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공략을 해서 꺾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희의 모티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코이즈 같은 거, 노터스 같은 거 어땠습니까? 100% 가까이 혹은 100% 넘게 무려 노터스는 400%가 넘게 올라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는 뭐 했어요? 공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거고 잠시 소외됐을 때 다시 2차, 3차 올라갈 수 있다는 섹터라면은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무엇처럼? 사골주처럼.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었을 때 무려 98%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 노란 톡방에서 다 교육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신 종목,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부럽다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나도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종목군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노란 톡방에. 그래서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제2의 미코바이오 매드를 저희가 또 뭐 해드릴 거니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중에 야간 교육해 드릴 거니까 그때 교육 받으시고 뭐 하시면 돼요?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도 이 종목을 잡을 수 있고 나도 이 종목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게끔 나의 실력을 키우시게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2의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거 제대로 공략하셔가지고 제대로 이 힘든 장기 복수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미코바이오메드뿐만이 아니라 누보나 G2파워 그리고 고려산업, 녹십자, MX 등등 이렇게 소위 말해서 20% 30%가 올라간 종목군들도 반드시 이번 주 이렇게 떨어졌던 장에서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교육시켜 드린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돈 받고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라 무료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경험 쌓으시고 실력 쌓으셔서 스스로 혼자 이런 종목군들 발굴해 내셔서 좋은 수익을 안겨 가실 수 있을 때까지 무료로 해드린다.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면서 얘기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누보라는 종목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였는지 아실 거예요. 지난 3월달 1,900원에 있던 종목이 얼마까지? 4,700원까지 갔어요. 무려 100%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상승했다가 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략. 이 종목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슈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매주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공략해 드렸던 종목 중에 누보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으니까.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뭐 해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보시라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다 얘기를 못 드리니까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과 섹터가 있는지 다 정리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월요일날 야간에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해 드릴 거예요. 이 방에 계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장중에 리딩 받으시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받으신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도 야간 교육 때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람들의 관심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공략했을 때 신기하게 가는 게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를 했습니까? 강연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강연회를 했고 지난주 강연회를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종목을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딱 한 가지 종목.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이에요. G2파워.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종목을 제가 이 강연회에 오신 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일주일 전이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뭐를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에게만 제가 딱 한 종목을 드렸다고요. 그게 바로 이 G2파워라고요. G2파워. 여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지난주 금요일 날이니까. 이쪽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몇 %? 30%가 넘는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언제 지난 토요일 날에 시행이 됐던 강연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언제 해드렸냐? 월요일 날에 야간 교육 때도 이 종목을 또 한 번 드렸습니다. 또 한 번. 토요일 날에 오신 분들하고 월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만나셨을 거라고요. 그렇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셔가지고 야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때 딱 하나 드린 게 바로 이 G2 파워라고요. 왜 이 종목이 움직이는지는 무엇을 통해서도, 화면을 통해서도,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우린 여기서 공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 즉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왔던 바로 이 시점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딱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을 때 제가 뭐 해드렸어요? 공략해드렸다고요. 왜 G2 파워가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원전 관련된 이슈, 부각이 돼서. 그래서 과거에도 급등을 보였었고. 자,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최근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 아쉽게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보였다가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을 표현했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다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강연회에서 얘기를 드린 종목이라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강연회 오셔가지고 G2 파워로 수익 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어떠한 종목을 어디에서 공략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종목을 스스로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굴해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2의 G2 파워라든지 제2의 누보 같은, 제2의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종목을 오늘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러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을.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난 시간에 남은 부분들은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해드립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서도 이 방송 안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장전, 장중, 그리고 장 끝나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 얻어 가신다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던 지난주 어디에서? 강연회에서 드렸던 종목이자 월요일날 야간 교육 때 추가적으로 드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같이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사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급등을 했고 눌렸기 때문에 우린 뭘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지만 어김없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이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눌릴 때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공략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챙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주식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따가도 이제 저희의 히든 종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사실 힘든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청담글로.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뭐 해드린 적이 있냐면은 야간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야간 교육을. 여기에서. 왜냐? 자, 6,300원에 뭐가 나왔고 최저점이 나왔고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렸어요. 자,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공략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에 또 터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때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을 때 뭐 한 거예요? 공략한 거예요. 다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 뭐가 나왔고
지지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지선. 여기에 지지를 받고 뭐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자 여기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짧게 10% 상승. 물론 아직 부족해요. 이제 10,000원대고요. 최근에 전고점이 16,0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느 종목을 어디에서 공략을 했느냐. 여기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눌렸을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에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종목, 손실이 나는 종목 똑같은 종목이지만 엇갈린다고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해드렸고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은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노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언제 드렸냐? 지난 목요일 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어땠습니까?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주들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과대 낙폭주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공략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아쉽다면은 뭐였냐면은 이때 우리가 공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공략하지 못했죠. 왜? 이미 한번 바닥을 다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재차 뭐가 나왔어요? 지지선이 나왔다. 지지선. 예전에도 교육을 시켜드린 적이 있죠. 소위 말하는 뭐가 있습니까?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 그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의 지지선이 저항도 강하지만 돌파하면서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 다시 매수 포지션이 형성이 되면은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교육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때는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연출되었던 포지션을 바로 언제? 지난 목요일 날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렸다. 아까 얘기 드렸던 청담 글로벌처럼.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27%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종목군들이 지난 금요일 날 빨간불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급등한 섹터의 종목군들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왜냐? 말 그대로예요. 지수가 좋으니까는 다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도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으시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에 2회 교육을 해드리는데 최근 목요일 날 교육해 드릴 때 언급드렸던 게 노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교육해 드렸던 게 뭐라고 했어요? G2 파워예요. 그리고 그 전에 교육해 드렸던 게 뭐라고 했어요?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교육을 받으셔서 꾸준히 차트를 통해서 내가 눈에 익힌다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이러한 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희망, 믿음, 기대감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제 남은 6월달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렸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무슨 바로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히든 종목을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3개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3개의 히든 종목을 보면서 혹시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실제 지난 목요일 날 저희의 야간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언제 지난 목요일 날에 바로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서 이 노을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과거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랑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신규 상장주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종목 살 게 없다. 암만 내가 뒤져봐도 내가 살 종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신규 상장주를 보시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왜? 시장이 여전히 뭐하기 때문에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상장주 쪽으로 뭐가 관심도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들을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에도 야간 교육 때 신규 상장주를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바로 이 노을이라는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군들을 공략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도 청담 글로벌도 어디였고 신규 상장주였고 신규 상장주들을 공략을 해서 그래도 소위 말해서 제법 쏠쏠한 상승률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도 가지고 온 3가지 히든 종목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2번째 공통점이 뭐라고요? 올라왔다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매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지만은 어차피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관심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저희는 매번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공략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상승 후에 눌렸을 때 상승 후에 눌림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역시나.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지지를 받는다면은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급등을 보일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가격권은 6만 원이지만 최근에 얼마까지? 12만 원까지 갔어요. 2배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즉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 거래일 만에. 근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객관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지수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올라가겠죠. 자,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만 가도 몇 %예요? 15%입니다. 자, 8만 원까지 가면 9만 원까지 가면 몇 %겠어요? 20%, 30%, 50%.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다.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신규 상장주이자 이렇게 과대 낙폭을 보여준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글자 수 몇 글자냐?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명은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겠죠. 오셔가지고 이 노란 톡방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을 확인하시고 다음 주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소위 말하는 상승률 보여줬던 그 후기에 실질적으로 AS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자, 2번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최근에 5,2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상장을 했었던 그날 최고점인 11,400원까지 가진 못했지만은 바닥권 대비 몇 %? 100%에 올랐다는 거예요. 100%. 자, 그리고 상승과 눌림, 그리고 꾸준히 지수가 흘러가는 과정과 별개로 어떻게 됐어요? 우상향.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눌렸다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고 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뭐가 포착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지선이 형성되었던 이 구간대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리죠. 자, 여기 이탈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대응.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수익을 보게 되면은 익절가는 길게 본다라는 게 우리의 모티브인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러한 자리가 포착이 되면은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바로 신규 상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심도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몇 글자이냐를 본다면은 6글자짜리입니다. 6글자짜리. 아까 첫 번째 히든 종목은 4글자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6글자짜리입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떨어지면 손절을 짧게 잡으시고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하지만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항상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보다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자, 불과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52,000원에 있었는데 얼마까지? 33,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몇 퍼센트가 떨어진 겁니까? 정말 크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떨어졌고 그래도 최근에 눌렸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티는 안 나지만은 저점권 대비 지금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 10% 올라간 거예요. 10%. 왜? 지금 현재 33,000원이니까. 10%나 올라간 종목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서 10%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20%, 30%, 40%, 50%라는 상승을 만나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종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완전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목 글자 수는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래서 첫 번째 4글자, 그리고 두 번째 6글자, 세 번째 5글자짜리 종목을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다는 겁니다. 과연 이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다음 주에 공략을 하시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군들도 교육시켜 드릴 거니까 오셔서 함께 다음 주를 편안하게 진행을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오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끝나면은 이 노란 톡방도 자연스럽게 잠기기 때문에 이 방송 중에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도 문을 닫을 거고요.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 세 가지 히든 종목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음 주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다음 달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지만 한 주의 마지막이 어때요?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성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뵙는 그날까지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